전 세계가 동시에 문제지를 받은 거잖아. 네.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그걸 가장 잘 풀 수 있는 민족성을 가졌다. 민족성하고 잘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지금 잘 맞아 떨어진 거지. 한국의 민족성이 유럽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혹은 더 열등하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 2, 3, 4. 네, 안녕하십니까. 철학응진소의 황진규입니다. 김혜원입니다. 정주현입니다. PD 정주현. 빨보 하나 회계 말고 회계사 말고? 회계 말고 부자 좀 담당 아니었어? 부자 돈 돈 담당이었는데 돈 담당이 너무 원색적이더라고. 아니 너무 시정하는 아니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돼야 되잖아. 난 최고 전어 PD 근데 갑자기 돈 이게 뭔가 이게 수식하는 게 안 맞잖아. 너무 네. 원색적이고 아, 너무 자극적이기만 하고 뭘 좀 하나 해야 되겠어. 생각해봐. 뭐 하면 좋을까. 뭐지? 그리고 혜원 씨도 뭐 하나 있어야지. 그 있어야죠. 그리고 뭐 하지? CP였대. 10 PD 말고 CP. 쫑알 좀 프로듀서. 우리 좋네. CP였대. 10이 CP. 괜찮지. CP 18 CP랄까. 저 생각해보자. 그래, 뭐, 그래. 뭐. 애가 나와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래. 뭐. 자,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에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 불현듯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자고 일어나 이거 해야 되겠다. 아 항상 자고 일어날 때 어, 오는구나. 그래서 불현듯. 아침부터? 불현듯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딱 왔는데 하기 전에 본 추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아니지. 아 우리한테? 왜? 두 요원들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는. 조회수가 너무 낮은가? 아닙니다. 일요일에 일요일에. 이 휴일에 그러게. 무려 내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1시간 전에 얘기했어. 한 1시간 반 전에 얘기했어. 근데 다 왔어. 그래.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래. 최고 존엄이시잖아요. 복종하는 아. 이런 내가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된다고 독립적인 주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1시간 반 전에 일요일 오후 1시간 반 전에 전화했는데 부장님도 그렇게 안 해. 부장님도 이렇게 안 해. 안 하지. 신고당해 요즘. 그래. 네, 왔어. 이런 훈육이 끝난 존재들을 바라보는 날 정말 본 추장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실망했다. 난 약간 내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우리 막 헐레벌떡 어. 왔는데. 그- 40분 전에 불러도 나간다. 약간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지. 그렇게 말할 순 없잖아 내가. 낯간지럽게. 내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낯간지럽게 얘기할 순 얘기했잖아요. 없잖아. 네. 그렇지. 좋아 아주 PD. 그래 너 크게 될 사람이야. 정 PD는 크게 될 사람이야. 제이. 아, 또 시작이네. J PD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좋습니다. 진행 좋아요. 아주 진행 아주 좋고. 못했어, 자체. 좋습니다. 아주 좋고. 오늘은 저번 주가 이제 저번 방송이 교양 파트였잖아요. 네. 우리는 또 딴짓하면서 듣는 지식 프로틴. 음. 왜 지식 프로틴이죠? 뇌가 단백질이니까. 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뇌에 직접 다이렉트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지식 비타민이 아니야. 비타민 오줌으로 나가. 좋지 않아. 프로틴. 이건 진실.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할까? 오늘 역사. 오늘 역사? 역사. 역사 나 약간 좀 역사. 경직됐네. 지금. 나도. 역사. 나 역사 문외. 하지만 졸라 간단한 오케이. 자 주제는 이겁니다. 국뽕과 조선놈 사이. 국뽕과 조선놈 사이. 이게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예를 들면은 좀 철학적인 주제로 얘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하지? 민족성이라고 할까? 국민성, 네. 내셔널리티를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번역을 하면 내셔널리티, 국민성. 네. 근데 이게 국민성하고 또 민족성하고 좀 살짝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집단 어떤 공동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민족성, 뭐 네, 국민성, 특성과. 그러니까 내셔널리티라고 합시다. 이게 딱 떨어지는 내셔널리티는 야, 그 혹시 느낌 있잖아. 혹시 요즘 말로 종특 이런 건가요? 우리 되게 스스로 되게 나 약간 지금 잘하고 위축됐어. 있었는데요. 나도 저 정도 대중가각은 있어야 되나? 내셔널리티를 종특이라고까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 나 위축됐어. 내가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 먹물이 되면 안 요즘 된다. 너무 나 먹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자극했어. 종특.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 이게 요즘 너무 말로. 어렵잖아. 비슷한 민족성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려워. 사람들의 정특은 무엇인가? 아무튼. 근데 이게 이 논쟁이 철학적으로는 그거거든요. 민족성에 국민성에 우열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대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던 얘기 중에 어른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조선놈은 안 돼. 그렇지. 조선놈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때는 일본이었거든요. 아니면 미국. 그거 배워야 된다고. 가서 배워야 된다고. 유학 가고 일본은 유학 가고 미국 유학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대를 많이 보내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선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최고야. 국뽕.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야. 그런 논쟁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그 양측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다퉈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이 시절 개발도상국 되게 못 살았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그 무게 중심이 그거였어. 조선 놈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선진국한테 가서 다 배워야 돼 뭐든. 근데 그걸 누가 말한 거예요? 조선 놈은 안 돼? 우리끼리 자조하는 식으로 자조적으로 한 얘기하는 거지. 그 일제 때부터? 일제 시대 일제 때부터 때부터 잔재 시작해요. 같은 거예요. 조선 몰라? 조선 놈은 안 돼. 들어본 적 없어? 네. 아 다행이다. 여기서부터 끊긴 거네. 나는 나까지는 없는가 보다 그러면. 그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개발 이제 한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조선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놈은 안 돼. 조선 놈은 안 돼.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사대주의 쪽으로 더 많은 방점이 찍혔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하고 1988년 올림픽하고 한국이 막 이런 아시아의 4대 용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맞아. 뭐 싱가포르 뭐 있었어. 4대 용. 4대 용 아시아의 용. 네 개의 용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슬로건이 있었어. 있었어. 기억도 안 나. 홍콩, 싱가포르, 한국이랑 뭐 일본은 이미 용이 된 거고 네 가지 용이 있었어. 떠오르는 신흥 아시아에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놈은 안 돼서 국뽕으로 살짝 넘어왔었던 시기가 있었어. 그 대표적 이제 그런 논쟁은 쭉 있어 왔는데 한국의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의 종특 이 가지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라는 논쟁이 많았단 말이야. 세계에서? 세계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끼리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 많았지. 그 제가 기억하는 가장 격렬했던 논쟁은 디오였거든요. 심영래 가운데 디오가 나왔을 때 그때 그렇지, 이제 누구랑 국뽕. 국뽕이다. 그때 누구랑 붙었었냐? 아이도 기억나. 그냥 20년 됐나 벌써. 그 진중권이랑 진중권 아저씨, 진중권 선생이랑 김어준 씨가 그렇지, 붙은 거야 그렇지. 그때. 되게 오래된 얘기야. 엄청 오래된 얘기. 그때 둘이 붙은 거야. 그래서 진중권은 쓰레기라고 디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진중권 씨는 그렇게 얘기했고 김어준 씨나 또 그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우리만 모르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이제 국뽕 계열. 그렇게 했었던 디오 때문에 한번 격화된 적이 있어. 그 맞아. 100분 토론도 있어. 네 일하는 직장. 100분 토론에서도 했었어. 내 기억에. 했었어. 내가 대학생 되게 때인가? 첨예하게 엄청 했었어. 했었어. 그래서 막 그 진중권 씨가 되게 그 시니컬한 저 쓰레기라고 저거 맞아. 디오는 보면 안 되지. 그때 그러면 대중 흐름은 어디가 좀 더 우서 있어요? 거의 반반이었어. 맞아. 반반이었어. 왜냐면 이제 반반이었고. 작품성은 좀 그런데 뭐 고질라랑 다를 게 뭐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CG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줘야 되나 아니야 뭐 예술적으로 쓰레기고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논쟁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10대 때부터 느꼈던 논쟁이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냐면 코로나의 사태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딘지에 대해서 또 그런 논쟁이 그렇지, 벌어지는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K 방역? K-방역. K-방역. 좋아 PD. K-방역. 나 요즘 TV를 안 보니까 이런 K-방역 용어를 몰라. 맞아. 근데 이제 K-방역을 두고 수구 혹은 보수 세력들은 별거 아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자체도 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이 국뽕 계열들 최고다. K-방역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되는 느낌이야. 그렇죠. 한국의 이 내셔널리티가 어느 위상이 어디냐를 갖고 아직도 그런 거. 근데 이게 꼭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내셔널리티의 우열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전쟁도 사실 그런 거고 사실 뭐 나치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게르만족이 유대인보다 우월하다는 거잖아. 게르만의 민족성이 더 우월하니까 그렇게 학살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걸 정리하는데 역사적 관점이 없으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역사적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내셔널리티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라마다 뭐 국가마다 그 민족마다 공동체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사람한테 퍼스널리티가 있잖아요. 인격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인격이 있듯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동체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격,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퍼스널리티라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게 내셔널리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셔널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우열이 있느냐?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 질문에 저는 내셔널리티가 뭐냐, 민족성, 그 국민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이라고. 그렇네요. 무의식에까지 스며드는 집단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나 민족성의 우열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고, 한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한 네. 가족도 그 집마다 가풍이 다르잖아. 네. 가풍이 다른 것도 그 집안에서 그 가족들끼리 겪었던 기억에 따라서 가풍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랑 그 퍼스널리티랑 내셔널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떤 형성이 되면 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되게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집어서 놓고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셔널리티라는 개념도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국뽕이냐 조선놈은 안 되냐 이 사이에서 맨날 토론했거든요. 예전부터 토론했을 때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참 의미 없는 논쟁이다. 네. 왜 저 논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서구가 있잖아요. 네. 그게 미국하고 유럽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미국과 그 프랑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을 긍정적으로, 미국의 그 민족성이나 국민성이 너무 좋아. 우리 이걸 따라가야 돼.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조선놈은 안 되니까 저걸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민성은 프론티어 정신이거든. 개척자 정신. 그래서 그 일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론티어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먼저 뭘 말하거나 뭘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두려워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나이키 그 슬로건처럼 just do it이거든.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성은 잘못된 거고 조선놈은 안 돼 이런 거거든. 그래서 미국의 개척자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미국을 우상화했었던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들, 그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그런 긍정성들, 그 네. 저기 열정, 진취성, 도전 정신 이런 걸 높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은 미국을 좋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에 있는 좌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후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묶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가난에 대한 문제를 개인으로 환원시키는 거야. 다 누군가 가난해졌어.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인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공동체로서 복지가 되게 부재한 거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단죄한단 말이야. 맞아. 가난한 거는 부도덕한 거라고 네가 받아들여. 도전 정신이 없고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학 예를 들면 이제 흑인 같은 사람, 흑인 래퍼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거 굉장히 자랑하잖아. 그런 것도 흑인들이 딱 가난한 계층이잖아. 근데 사실 흑인의 문제 같은 거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런 식으로 흑인들조차 자기가 그걸 내면화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그걸 굉장히 자랑하고 그 다른 흑인들한테도 너도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그게. 혹시 그 영화 알아요? 행복을 찾아서? 그거 나오는 거잖아. 윌 스미스 윌 나오는 스미스. 거. 그치. 그런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야. 안 봤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딱 가난한데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해서 아들도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런 게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는 거지. 가난이라는 가치를 볼 때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그건 개인의 문제. 심지어는 그거는 무능력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도덕적으로까지 예단해요. 판단해버려. 너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냥 되게 비도덕적인 거 아니야? 되게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 게으른 거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은 그렇게 따라갈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 열등한 나라다. 그 민족성은 국민성은 열등하다라고 판단 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성, 그 내셔널리티를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그거는 하나의 집단 기억을 양쪽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 1400년대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유럽의 열강들이 막 가가지고 개척을 하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에 내려서 정착을 했었던 거는 그 영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게 의아했었거든. 왜 유럽 사람들이 네. 다 미국에 가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 네. 더 먼저 들어갔고. 네. 그러면은 스페니시나 포르투갈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네. 왜 영어를 쓰고 있지?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의문이었거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풀렸던 게 영국에서 그 당시에 영국의 그 기독교는 성공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주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집단 이주를 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미국 문화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시작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기억이 그거거든요. 땅이 무제한이잖아. 땅이 너무 넓으니까 무제한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황무지를 개간하는 네. 거잖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거기에 철도를 놓고 뭐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 그 사람 네. 열심히 한 거잖아.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되게 훌륭한 거라는 그들의 국민성이 있는 거야. 그게 프론티어 정신으로 대변되는 거지. 야 진취적으로 열심히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되던데? 뭐 이런 거지. 되잖아.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고 반대로 부정성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제한의 땅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그 세련되지면 땅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 직접적으로 못 느끼게 됐잖아요. 왜냐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부라는 거의 근본으로 따지고 물으면 땅이거든요. 땅이야.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막 소작농이니 지준이 이 문제가 첨예하게 그 모든 그 혁명과 다툼의 근본이었던 게 땅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 중요한 팩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성찰이 걔들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걔들이 그냥 인디언들 다 몰아내고 거기를 땅 자체를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그걸 그 기본값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 기본값으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땅이 있어 봐봐. 왜 소작농이 가난해져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해져? 계속 세금 내야 되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래. 자기 땅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동했는데 가난해지는 거거든. 근데 미국의 국민성은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렇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집단 기억이 그랬던 적이 없어. 늘 땅은 무제한이었어.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인디언들 몰아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원래 인디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자기 몰아- 건 아니잖아. 될거 아니지. 응. 그게 기만적인 거지. 그리고 그런 되게 쉽게 기만성도 몰아낸 있는 거지 거지. 또. 그 기만성도 있는 거예요. 그 기만성이 지금도 유지되잖아. 자기가 하는 건 다 정의잖아. 미국 문화 중에 그게 맞아요. 있잖아. 자기가 하는 건 정의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엔 정의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하면 다 정의야. 왜냐면 미국은 자기가 하면 테러가 아니고 자기 나라한테 하면 테러야.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도 그 이중적인 국민성이 있거든. 그 내셔널리티에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서 집단적 기억에서 온 거야. 자기들이 한 건 잘 모르는 거야.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해가지고 거기를 자기 땅을 먹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야. 성찰을 못하는 지점이 그런 부분들도 그 집단적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기억은 개척의 역사 있고 개척의 기억이잖아. 거기 그 황무지를 개간했었던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도전 정신 그거는 그것대로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가난에 대한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땅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 그럼 이제 물을 수 있잖아.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은 우열한 건 열등한 거냐? 우열한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거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자로 살았어. 그러면 돈에 대해서 되게 여유 있는 거야. 그 반대로 내가 가난해. 그러면 돈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 양식을 갖게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우열하다 열등하다 판단할 수 없잖아. 퍼스널리티에서도. 내셔널리티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성, 그 열정적 이런 거는 그것대로 긍정적인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약자에 대한 그 가난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월하고 열등한 거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 그 긍정적이라고 프랑스를 배워야 된다라고. 네. 우리는 안 되고 조선 놈은 안 되니까 유럽을 프랑스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좌파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뭘 보냐면 프랑스는 장난 시위 한번 하면 일단 차 두들 부수고 불 지르고 시작하거든. 맞아. 불 지르고 시작해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잖아. 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이 되는 측면들을 집중할 때 프랑스가 보이는 거야. 그들의 혁명성과 그들의 진보성과 그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역설하는 그 지점들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혁명과 시위의 일상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막 또 보려고 하잖아. 프랑스가 열등적인 면도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되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왜 꼭 불을 질러야 되지? 왜 불을 질러야 되지?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비했을 때 프랑스 유럽은 전반적으로 잘 못 잡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정보법이나 그렇지. 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그 감수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쵸. 이게 높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와 공동체가 살아가는 거 균형을 잘 못 잡는 거야. 씨, 내가 자유롭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씨발 펍에 가가지고 맥주 못 마셔야 되는데. 그지요. 너희가 뭔데 정부가 뭔데 왜 내가 펍에 가가지고 맥주 마시려고 하는데 너 왜 못 마시게 하는데 코로나가 뭔데 각자가 조심하면 그건 각자가 판단해서 내리면 되는 거지 정부가 왜 일괄적으로 뭐 펍을 가지 마라 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 왜 그렇게 난리 얘기하는데 나지. 난리 그래서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못 잡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쟤들은 폭력적이고 지 맘대로 함께 사는 법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또 열등한 거잖아.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의 그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야 쟤들 폭력적이야 라디칼해 급진적이야 공동체 정신이 부족해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면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코어의 집단적 기억이 영국인들의 이주였던 거예요. 그리고 개척했었던 그 자기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기억이 엄청 나는 코어라고 봐.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기억의 코어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은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국가 안 들어봤어요? 국가의 국가 실체를 장난 아니야. 이런 저 이게 내가 찾아왔어. 프랑스 국가 번역하면 이래.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너희의 군대를 만들어라 나아가자 더러운 피를 물처럼 흐르게 하자. 이게 그거야. 애국가야. 이게 있어. 그 음악도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을씨년스러워. 비장해. 비장하고 무서워. 일단 들어봐봐. 무서워.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 급진적이고 막 폭력적이기도 한데 이런 게 왜 생기냐?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그 공화국이 그러니까 왕이 없는 공화국이라는 게 왕이 없잖아요. 귀족과 왕이 없는 평등한 계급의 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냥 높은 가치만 부여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피해 축제라고 막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단두대 있잖아요. 단두대가 길로틴이거든. 길로틴이 이때 발명된 거예요. 맞아. 길로틴이 뭐야? 길로틴이 단두대가 길로틴이거든. 영어로 영어로 길로틴이에요. 불어로 길로틴. 불어로. 근데 그 길로틴이 의사 이름이에요. 그걸 발명한? 근데 빠르게 목을 치기. 근데 그 빠르게 목을 친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 혁명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그거를 인도주의적인 발명품이라고 얘기했어. 빨리 죽여주니까. 다음 칼에 죽이니까 이게 되게 이것도 기만이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처음에 그게 그렇게 광고됐었다고. 왜냐면 광장에서 공개 처형했거든요. 루이 16세 마누라가 마리 앙뚜아네트잖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거잖아요. 빵 달라고 하니까 케이크 왜 안 먹냐고. 걔잖아. 그래서 다 목을 다쳤다고. 왕족만 목을 친 게 아니라 성직자 계열들 그때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세금 안 냈던 착취했었던 평민 계급들을 착취했었던 사람들을 대량으로 그 광장에 먹고 다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피를 물처럼 흐르게 하다. 이게 그게 아니야. 수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 광장에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쫙 흘렀다니까. 무섭잖아. 너무 살벌해. 살벌해. 그러니까 그 단두대라는 개념도 그때 길로틴이라는 거 그때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프랑스는 공화국을 쟁취를 한 거예요. 그 집단적 기억이 엄청 큰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프랑스 뭐 그거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걸 코어라고 생각해요. 그죠.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급진성은. 집단적 기억의 코어가 프랑스 대혁명인데 프랑스 집단 기억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 우리가 혁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지. 그 혁명과 시위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혁명하지 않고 시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반대하면 멋지지 않은 사람이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렇게 어찌 보면 그게 막 피가 흐르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잖아. 그렇죠. 누군가한테 그게 트라우마였을 거라고. 근데 그런 집단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혁명하려면 이 정도 피는 흘려야지. 어쩔 수 없지. 당연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면이나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양가적인 감정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가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프랑스 사람이 촛불혁명을 보면 되게 당황하지. 저렇게도 당황하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렇게도 혁명이 된다는 걸 아니, 이해 못하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굉장히 인문학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치. 사실 지금 프랑스는 상태 안 좋거든요. 마크롱도 제가 봤을 땐 상태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게 꼭 프랑스를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미국이든 프랑스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겠지, 국민성이 있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가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셔널리티라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집단적 기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을 어떻게 지금 위상을 국민성을 한국이라는 내셔널리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위치를 자리 잡아야 되는지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런 논쟁을 일으켰던 두 가지 사건이 촛불혁명하고 지금 코로나 대처잖아요. K-방역. 근데 이거를 또 다 똑같이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국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촛불혁명이 최고다. K-방역이 최고 자체. 쟤들은 무식한 거다. 유럽 애들이 다 못한다. 그리고 조선놈은 안 됐죠. 사대주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촛불혁명이 나이브했다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다시 최순실과 박근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다 단두대가지고 목을 쳐야지 지금. 다 모가지 자르고 그냥 더러운 피를 흐르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맞아. 그리고 코로나를 잘 대처한 것도 조선놈은 안 돼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복종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 따른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양쪽 다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대주의적 관점에 그런 게 있겠지. 순응하고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눈치 많이 보잖아. 많이 정 PD. 보죠. 눈치왕. 근데 이것도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국민성이라고 할 정도로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거쳤잖아. 이거는 되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패가망신하거나 심지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한국 전쟁인데 말했잖아. 6.25 전쟁 때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한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집단 기억 속에서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측면이 있겠지. 그 세대에서 그렇게 이제 만약 맨 처음에 어떤 말 한마디에 패가망신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선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지. 되는 너희들 거지. 눈치 보고 말 조심해 이렇게 해서 대물려 그렇게 해서 좀 길게 그게 하나의 집단 기억이고 뭔가 국민성이 그 되어가는 집단 건가요? 기억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유전되는 거지. 나누어 갖는 거지. 그게 국민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이라는 집단적 기억을 가진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디 가서는 할 말하고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건데 뭐가 날아갈 판인데 지금. 자기는 무조건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외치겠지. 아니 씨발 광활한 평야에 그래. 자기밖에 없는데 나는 자유다 씨발 프리덤 하겠지. 우리는 그럼 죽는다니까. 그런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겠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 순정적이고 복종적이기만 하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는 동학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순종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있다 우리는
이건 아니잖아. 맞아. 선 넘네. 여기까지 하면 아닌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좀 야 그 순간이 오면은 과감해지는 거야. 맞아. 엄청.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기억이 있다고. 맞아. 어목했었던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동학혁명 같은 것들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우월하냐 아니냐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 한국의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절묘한 균형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균형 감각이 지금하고 잘 맞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하고 되게 잘 맞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균형 감각을 염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민족성 중에 저는 염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 그게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해. 뭐라 그러지? 우리는 일단은 어목했었던 집단적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참으려고 한다. 맞아. 웬만하면 참으려고 해. 왜냐면 바로 죽을 순 없잖아. 그런데 계속 참진 않아. 야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이제 이거 너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야. 그게 그 균형 감각이 지금 이 시대하고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국면이잖아.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공동체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렇네요. 너무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 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공동체 왜냐면 이게 이 호흡기 질환이잖아. 네. 이게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되잖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균형 감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치라는 국민성하고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 우리도 우리 거 하고 싶지. 네. 우리도 우리 거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그래도 옆에 사람한테 너무 피해주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즘에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그거 하더라고. 그 보이콧 하더라고. 그럼요. 이렇게는 못 사겠다. 저는 이제 안 그거 된다. 보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균형 감각이거든. 그 하나하나 보이콧이 옳다 아니면 참아야 되는 게 옳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그렇게 해야 된다 보이콧 해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그 균형선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우리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균형 감각 맞아. 그 염치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전 세계가 동시에 답한 그 문제지를 받은 거잖아. 네.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그걸 가장 잘 풀 수 있는 민족성을 가졌다. 민족성하고 잘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잘 결합이 된 거지. 그게 우리하고 지금 잘 맞아 떨어진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성이 유럽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혹은 더 뭐 열등하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서구나 이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저보다 열등하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구분짓기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네. 우리가 착취받았으니까 또 착취하겠다라는 그 은근한 기회까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눌렸던 사람들이 다시 착취를 하고자 하는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그 왜 자꾸 우리 은밀한 기획은 어떤 기획인가요? 예를 들면은 세계 헤게모니를 한국이 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K 방역으로 그 뭐 대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수 씨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들이 하는 발언들 그분이 하는 발언을 보면 나 가끔 그런 느낄 때가 있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때 로마가 제일 힘이 셌잖아요. 네.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 네네.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잖아. 그렇죠. 미국이 중심이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패권이 한국이 될 차례야 아니야? 그래도 될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자부심 정도만 느끼는 정도면 저는 좋겠는데 사실 자부심도 저는 원하지 않아요. 뭐 자부심이야. 그냥 그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기회가 오면 그 잘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 맞물린.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어떤 상황에 나의 살아왔었던 기억과 어떤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네. 그게 그 사람이 우월하다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네. 그럼 그걸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인격이 패권이 되잖아. 헤게모니가 되잖아. 그건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성이라는 거, 국민성이라는 거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그 국가가 그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집단적 기억이기 때문에 거기엔 우등한 것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획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그냥 패권의 국가 단위의 패권의 움직임만 계속 바뀌는 거지. 결국 그럼 착취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착취당하는 거. 누군가는 그렇죠. 착취당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국뽕이냐 조선놈은 안 되냐 이 사이의 논쟁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나 개인적으로 되게 코로나 이 방역 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은 답이 되었어요. 왜냐면 나 혼란스러웠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는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개인의 침해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러니까 막 하고 다니니까 지금 막 LA에 막 몇십만 명 나오고 지금 아예 통제가 안 돼. 근데 그 난 미국 사람들의 그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마인드가 뭔지는 알거든.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까지 생계가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도 정부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 영업 정지를 시켜버리는 것까지 해도 되나? 아닌가? 뭐 그 생각에 나도 되게 혼란스러웠었어. 그 뭐 정답은 없는데 항상 그 균형인 거잖아요. 어디에서 균형이 맞춰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 거는 그 균형선을 우리가 제일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도 맞아. 수능해야 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보이콧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 근데 그 압력이 어디에서 균형이 맞춰지냐는 거야. 그렇네요. 근데 그 균형 맞춰주는 지점이 적어도 우리가 한국이 그 코로나의 답안지를 제일 잘 작성했다는 거는 맞는 건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우월성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그 그냥 집단적 기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지나갈 거고 또 다른 문제지를 받았을 때 다시 미국, 다시 유럽, 다시 프랑스가 또 더 좋은 답안지를 낼 수 있어. 그럼 그때 우리는 다시 또 쪼그라들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조선노무사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인격도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더 잘난, 더 우월한 것도 없고 더 열등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기억 때문에 형성된 인격일 뿐인 거지. 내셔널리티라는 것도 퍼스널리티도 그렇고 내셔널리티도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더 인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훌륭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끝.